네, 어벤져 전략회의 3월 19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이 선고 날짜를 공피하겠지 했는데 오늘 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2, 3일 전에 해야지만이 경호 문제라든지 경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완비될 수가 있는데 오늘 또 하지 않으면 아마 이번 주는 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벌써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측은 오늘 정도 선고 날짜를 뭐 금요일 정도로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3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어떤 발표가 없는 걸 보면 오늘 또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또 생각들이 우려가 있어요.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그 시간까지 다 체크를 네. 해봤더니요. 수요일 날 오후 5시 넘어서 네. 금요일 오전 11시에 선고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뭐 오늘 한 6시나 7시까지 기다려보면 확실한 건 이제 하나만 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대 이거예요. 지금 네. 페이시니까 네. 앞으로 한 2-5시간은 뭐 선고가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언제 할지 요즘 뭐 제가 어디 가는 곳마다 저는 뭘 알고 있는 지금 물어보는데 솔직히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자꾸 물어봐요. 저도 언제나. 변호사라는 이유로 자꾸 물어보는데 아는 사람 있지 않냐 하면서. 네. 근데 이 헌법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헌법 연구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 나이 또래의 그 법률가들은 헌법 연구관으로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철통같이 법안을 지켜서 네. 낌새를 알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음. 근데 아까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헌법재판소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계속 평일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 결정문을 하루 이틀 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결정문을 지금 계속 다듬고 있는 과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정문을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듬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그럼 오늘 결국 공지를 못할 거고, 그러면 지금은 많은 기자들이나 이제 법조계 인사들이 예측하기로 이번 주 금요일보다는 다음 주 금요일이 더 유력해진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네. 하여튼 오늘 오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확인하지 않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들을 수가 없어서 소위 뭐 지라시 이런 거 보고 뭐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무책임하고 사실 지금 나오는 것들 대부분 뻥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솔직히 저도 이 헌법재판소를 좀 오래 취재해봐서 그런데 자기 부인들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몰라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속내를 숨기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다 추측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고생하셨던 게 바로 집값 문제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가 알기로 26번인가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집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정말 그때 이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정권 재창출을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집값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도저히 못 살아서 경기도 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빚어졌고 이 집값이 남긴 후유증이 꽤 큽니다. 그런데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이게 지금 서울에 아주 고가의 아파트가 모여 있는 뭐 청담동이라든지 뭐 몇 군데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34일 전에 이거를 전격적으로 풀어버렸어요. 이 강남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이게 되면 토지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지자체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자만 거래할 수가 있고 갭 투자 같은 거는 허용이 안 돼요. 이제 그랬는데 집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막 뛰다 보니까 이 집값 상승이 서울의 전 지역으로 확산돼서 도저히 이 상황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오늘 전격적으로 또다시 기존에 동별로 이렇게 있었던 걸 아예 이번에는 그냥 강남 3구 전체와 용산 여기를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됐다는데 우리 지호님 좋겠어요. 용산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어요. 뭐 저하고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네. 아니 그 잠삼대청이에요. 네.
2월 10일에 토호제를 푼 곳이 그러니까 강남 3구 전체가 아니고요. 잠삼, 대청,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 4개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하느니만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벌집을 잘못 쏘셔가지고 네. 정말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2018년 이래 부동산 폭등이 최고조다. 그러니까 2018년이면 네.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시작됐으니까 2018년 2년 차예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 이제 1년 차, 2년 차 때 집값 폭등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좀 뭐 하겠다 해갖고 좀 3년 차 들어가서부터 좀 주춤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3년 차 이후로는 최대 상승폭이라는 거죠. 아유. 그런데 이게 워낙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강남 3구를 넘어서 마용성, 심지어 노도강, 금관구 이런 데까지도 이게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고 그런데 부산의 그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뭐 해운대 뭐 이런 데 오히려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이 서울과 쏠림 현상이 심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이 지방의 이 양극화, 부동산 가격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확대 재지정을 했는데 강남 3구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삼, 대청이 아닌 지역에 살던 분들, 네. 또 용산 이런 분들은 개입 투자도 이제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혹 되려고 그러다가 더 네. 큰 혹을 붙여버린 거 아닙니까? 훨씬 한 10배는 더 큰 혹을 붙여버린 거예요. 네. 근데 왜 우리 집값은 안 오르는지 모르겠네.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 오르는데 세종시는 다 하죠, 우리 유 변호사님. 세종시도 아마 지금 이번에 그 서울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세종시는 원래 좀 계속 침체였다가 그렇죠. 세종시에 들어왔던 자금도 지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서울로 야. 빠져나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기가 막히네요. 세종 시민들도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해제가 달갑지 않고 서울 시민들도 달갑지 않고 지금 모든 사람한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 가진 분들만 이쪽에 있는 가진 분들만 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불행한 이런 현상들. 이게 정책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 집값이라는 게 이제 대출 금리라든지 또 뭐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갑자기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사실 뭐 선거가 있었다 그러면 앞두고 이렇게 풀었다가 이걸 또 더 확대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이것도 오세훈 시장이 오늘 정부와 함께 이걸 발표를 했는데 한시적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참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이게 혈압 올라요. 그냥 뭐 제가 거기 살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안 사는 분들은 점점 격차가 커지니까 아니 하룻밤 자고 일하는데 한 2, 3억씩 2, 3억 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 매일 해봤자 뭐. 근데 이게 아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최고 강점이 이제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뭐 지금 증명됐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기 파이터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 선명한 입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본인이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폐지와 재지정 이 문제로 완전히 스텝이 꼬이면서 예.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능력에도 의구심이 일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풀었다가 다시 묶은 거잖아요. 그렇죠. 묶여있던 거 풀었다가 다시 네. 묶은 건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이분이 확고하게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라는 그 리더십에 대한 의심까지 지금 같이 불러일으켜 버려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정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요. 풀었다 그냥 묶은 게 아니고 풀었는데 그러니까 더 크게 더 크게 묶어버렸어요. 묶었어요. 네. 근데 이미 뭐 오를 대로 올라서 한번 올라가면 이게 또 안 내려오잖아요. 이 현상이. 예. 참 수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쪽 저쪽에서 다 요거도 먹게 생겼어요.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뭐 좋은 사람은 몇 사람은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의 본성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예전에 성남시에 있을 때 뭐 조폭들과 어울려 다녔다, 뭐 조폭들과 함께 친했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오늘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마은혁 임명을 안 하니까 최상목 너 몸 조심해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 뭐랄까 협박을 했습니다. 뭐 저 일반 시민도 다 잡아갈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아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건 아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오늘 방탄 조끼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냥 이 더불어민주당 방탄만으로 부족해서 이제 몸에 방탄 조끼를 입은 거를 탁 사진을 내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뭐 방탄 조끼까지 입은 이재명이라고 할 만큼. 자, 요 이야기 함께 어제 대구를 찾은 한동훈 전 대표 특히 보수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 어제 뭐 사실은 한 대표 이 집회를 좀 방해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게 뭐 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이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함께 여러분들 4월 2일 날 선거 있는 거 잘 모르셨죠?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 등등이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유권자들 중에서 이 지방선거는 외국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의 이 외국 유권자들가 14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11만 명이 중국 사람이랍니다. 조선족, 소위 조선족으로 이야기하는 중국 사람이래요. 야, 해도 너무 많이 늘었는데요. 자, 특히 이번에 이분들이 많이 사시는 구로구청장을 또 선거를 해요. 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 밑에 저희 또 자율구독료 계좌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